안녕하세요. 이일현입니다. 오늘은 통계분석 Q&A 24번째 시간 로지스틱 회귀분석 두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그 나머지 내용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라와 있는 거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들 중간중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볼까요? 오즈비가 0.00인 경우, 예,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하다 보면 OR 값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변수가 연속형 변수예요. 연속형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 같은 거죠. 연령 같은 거. 우주 레이시오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연령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때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하면 예를 들어서 20세 있던 사람이 21세가 됐어요. 그러면 단위가 한 단위 증가했죠. 한 살 증가했을 때 오주 값이 이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값이 작을 때는 대부분 뭐냐, 여기 있는 변수가 첫 번째 연속형 변수인다. 두 번째, 이 여기 있는 연속형 변수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같은 거.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0에서부터 뭐 한 700 이 정도 나오잖아요. 실제 값은 뭐 한 6, 70에서부터 300 사이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01이 됐어요. 이랬을 때 콜레스테롤이 1 증가하면 종속 변수의 발생할 오즈가 0.000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 이 콜레스테롤의 1 단위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연속형 변수에서는 나중에 의미 있는 단위로 바꿔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령 같은 경우는 20에서 21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20대가 30대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게 10살 증가하는 거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원래 변수가 있었을 때 원래 변수가 있어요. 연령이라는 변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를 10으로 나눠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10으로 나눠주면 1, 2.7, 3.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 연령이 아니라 뭐가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오주 레이시오도 어떻게 바뀌느냐? 그럼 여기에서 1 증가했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뭐가 증가한 거예요? 10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10살 증가한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오주 레이시오가 좀 더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있었다. 이렇게 됐으면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의미 있는 단위, 예를 들어 50이다. 그럼 50으로 나눠주는 거죠. 50으로 나누면 1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2.5 얼마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중에 이게 되면 여기에서 뭐예요? 1 증가한 것은 사실은 1 증가한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50 증가한 것이 되죠. 50 증가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 50 증가했을 때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또는 SPSS 같은 경우에는 메뉴 옵션에 보면 오주 레이시오라는 옵션이 있어요. 오즈비라는 옵션이 있어. 거기에서 연속형 변수를 의미 있는 단위로 바꿔주는 거예요. 만약에 변수를 연령하고 콜레스테롤을 넣었으면 오즈라는 옵션에 보면 이걸 여기다 넘겨주는 거죠. 그럼 넘겨주면 이렇게 넘기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의미 있는 단위로 우리가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10, 여기를 50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나중에 그 맨 뒤에 출력 결과에서 연령은 10살 증가했을 때의 오주 레이쇼, 물론 실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은 50 증가했을 때의 오주 레이쇼와 95세 실내 구간이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볼까요? 비정상적인 익스포넨셜 B값. 요것도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익스포넨셜 B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죠? 이게 오주 레이쇼입니다. 오주 레이쇼예요. 오주 레이쇼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237,567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결과를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시면 정상적인 오주 레이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굉장히 큰 값이 나오죠. 매우 큰 값이 나옵니다. 뭐 684, 그다음 이거 얼마요? 10만? 이거는 21만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실내 구간도 보면은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있는데 yes, no로 되어 있는 변수인 것 같아요. yes, no로 되어 있는 변수 같아요.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주로 언제 나오느냐? 빈도수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가 있어요. 이분형 변수를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있는데 종속 변수도 yes, no로 측정한 거예요. 이렇게 yes, no로 측정한 거. 요것만 가지고 교차표를 한번 만들어 보죠. 교차표를 만들어 보면 독립 변수가 yes, no인 경우와 종속 변수가 yes, no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세볼까요? 둘, 이렇게 5개가 있네요. 요 5개 중에서 하나, 4개가 되어 있죠? 그죠? 독립 변수가 0인 값들이 5개 있는데 그 중에 종속 변수가 yes인 건 하나고 no인 경우는 4개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 하나, 둘, 셋, 여기도 5개네요. 그래서 yes인 게 2개네요. 그럼 이렇게 3개 나오죠. 교차표 만들면 이런 교차표가 나올 거예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이 각 셀들에 있는 요 빈도 있죠. 특히 이벤트. 왜냐하면 우리 얘는 레퍼런스잖아요. 레퍼런스는 대부분 정상이죠. 근데 여기가 이벤트가 되는 거고, 이벤트는 뭐 질환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흡연, 비흡연자, 흡연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를 폐암. 그러면 여기는 정상인 사람인 거고, 여기는 어떨까요? 폐암이 발병한 사람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정상인 사람은 레퍼런스가 n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흡연자 같은 경우, 비흡연자 같은 경우도 n수가 굉장히 클 겁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이벤트의 수예요. 이벤트의 수를 따져봤을 때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요 이벤트는 최소 얼마 이상이 나와야 되냐? 5 이상이 나와야 돼요. 마치 우리 요것만 생각하면은 카이스퀘어 테스트 교차 분석표죠. 교차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기대 빈도가 5보다 작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죠? 정확히 따지면 기대 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전체 셀 대비 20% 미만이어야 돼요. 20% 미만. 그게 뭐냐? 요 하나 4개 셀 중에 하나가 5보다 작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때 뭐 합니까?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못 하기 때문에 PC의 이젝트 테스트라는 걸 하죠. 마찬가지예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셀의 이벤트가 5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카이스퀘어 테스트처럼 기대 빈도가 5 이상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기대 빈도가 관측 빈도가 이벤트 수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지금 원래 오주를 계산할 때 오주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우주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죠. 그잖아요. 예스 흡연자 중에서 정상인 사람 분의 이벤트가 발생한 사람, 비흡연자 중에서 정상인 사람 분의 이벤트가 발생한 사람, 이 비예요. 요게 우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 5분의 2, 5분의 1 이게 비율이죠. 100분율. 5명 중에 1명이 이벤트가 발생했고 5명 중에 2명 이벤트가 발생해요. 이런 건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리스크고, 리스크는 전체 n수 분의 이벤트의 수예요. 근데 우주는 분모가 달라지죠. 이걸로 계산이 돼요.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은 제가 n수가 굉장히 작게 그려졌는데 실제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n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설문조사에 따라고 하면 많이 해봐야 200명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병원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분석하고 있는데 1500명 데이터거든요. 1500명 데이터로 분석하고 있는데 1500명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환자들에서 어떤 환자 중에서 독립 변수가 있어요. 그냥 뭐 할까요? 그냥 중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떤 중재를 했어요. 중재를 했어요. 중재를 안 한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되고 중재를 한 사람이 1000명 정도 된다고 할게요. 근데 합병증 수술을 받은 환자인데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합병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중재 여부가 합병증 발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정상이고 여기는 합병증이 발병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 중재했다는 안 했다는 신경 쓰지 말고 1000명 중에서 합병증이 발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느 합병증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생길 거예요. 좀 많이 발생되는 합병증일 수도 있겠지만 희귀하게 하는 합병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을 거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얼마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계산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극단적으로 뭘 생각해 주냐면 극단적으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0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죠. 합병증 안 나왔어요. 그러면 계산해 주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계산해 주면 얼마가 나와요? 계산하면 0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애초에 계산 자체가 안 돼요. 계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P밸류가 점으로 찍혀 나옵니다. 근데 여기 한 명 나왔다고 치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되면 요 값이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크거나 매우 작거나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셀의 이벤트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하기 위한 적정 케이스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몇 케이스 나오냐? 5케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분석해도 의미가 없어요. 분석은.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질문 볼까요? 뭐 있을까요? 여기 적합도 검정 보도록 할까요? 적합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중 로지스틱 아마 다항 로지스틱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호수모 적합 이거 다중 로지스틱은 이분형 로지스틱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계 분석인데 근데 다중회계 분석처럼 독립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요.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얘기할 때 무엇을 하고 비교하냐면 회계 분석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회귀 분석의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종속 변수와 정규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결합이 정규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선형이어야 되고, 종속 변수가 독립이어야 되고, 자기 상관이 없어야 된다고 하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오차항이 있는데 오차항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제곱인 정균포에 대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오차항이 표본에서는 잔차가 정규분포이어야 되고 잔차가 등분산이어야 돼요. 요게 회귀 분석의 모형 적합도입니다. 이게 회귀 분석의 모형 적합도예요. 회귀 분석 모형 적합도에서 그래서 요거 차례 들어볼까요? 회귀 분석에서 종속 변수가 정규분포가 아니면, 즉 회귀 분석에서는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에 있는데 정규 분포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회귀 분석 못하죠? 이럴 땐 뭘 쓰냐? GLM을 사용합니다. GLM, Generalized Linear Model, 일반화 선형 모형, 뭐 감마 포화성 음양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면 비선형 회귀 분석. 해요. 자, 잔차의 정규성에 문제가 생기면, 역시 회귀 분석 못합니다. 뭘 쓰냐? 예를 해주면 됩니다. 자, 잔차의 등분산에 문제가 생겼다. 잔차의 등분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뭐냐? 이분산 회귀 분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분산 회귀 분석. 요걸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분산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 놓은 매크로가 있죠.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지플로우 스태티스틱이라는 탭에 가시면 이분산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조건은 뭐냐?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정규성, 등분산성 이런 조건 없어요. 뭐가 있느냐? 모형 적합도라는 것이 있는데, 굿니스 오브 핏 테스트라고 하는 모형 적합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호스모 레미쇼의 검정이에요. 호스모 레미쇼의 검정에서 이 적합도라는 것이 나오면 무조건 p-value는 0.05보다 커야 돼요. 잔차의 회귀 분석의 잔차의 정규성과 잔차의 등분산성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경우도 여기도 뭐냐? p-value가 0.05보다 커야 됩니다. 0.05보다 커야 돼요. 얘는 어떨까요? 역시 0.05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잔차의 잔차의 적합도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잔차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냐면 빈도 때문에 많이 생겨요. 빈도 때문에.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정 셀의 빈도수가 5보다 작은 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호스모 레미쇼의 문제가 생기면 각각의 변수들하고 종속 변수의 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변수를 빼주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제외하고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n수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볼까요? 결과에서 호스모 레미쇼 값도 p-value 0.00으로 작게 나왔어요. 적합하지 않은 거죠. ROC 커브를 그렸을 때 설명력이 75% 나오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는 했지만 20만 명. 예, n수가 굉장히 크면 n수가 크면 이 정도인 경우에는 적합도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합도라든가 이런 거는 언제 보는 거냐? 표본 스몰 데이터에서 보거든요. 데이터의 개수가 몇백 명, 몇천 명 이 정도 될 때는 하겠지만 n수가 20만 명 이 정도 나오게 되면 p-value가
웬만하면 다 0.00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볼까요? 오주비 관련해서 이거 볼까요? 서로 다른 시점 현저 국권형 기수가 다른 경우 오주비 관련 시간에 따른 5월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쓴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통계적 유의성은 각 기수에서 각 변수 5월의 유의성을 말씀하는지 아니면 두 기수의 요거는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권형 데이터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 영양조사 데이터로 로지스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8기 자료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20, 21, 22년 자료 가지고 3개년도 자료를 가지고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하겠죠. 근데 이제 특히 20년, 21년, 22년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연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를 하나를 시간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가 얘가 여기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얘는 유의하지 않아야 되겠죠. 유의하지 않은 것이 시간에 따라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시간에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독립 변수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지금 특히 요 기간 동안에는 원역의 그 변동성이 많고 셀렉션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연구 의도에 시점에 따른 분석을 보다 연도를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층화 분석, 연도별로 각각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이런 것이 가능할 겁니다. 또 다른 질문 볼까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조절 효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 분석을 할 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절 변수에 대한 조절 효과를 검증을 합니다. 그죠? 일반적인 회계 분석의 조절 효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속 변수가 yes, no로 돼 있을 때, 이분형 변수로 돼 있을 때, 그러면 얘를 따지면 뭐가 됩니까? 이분형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죠. 이분형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도 조절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프로세스 매크로에서 요 종속 변수를 0, 1로 입력해 놓고 종속 변수를 0, 1로 입력해 놓고 회계 분석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는 거는 회계 분석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뭘로 존슨 네이만이라든가 또는 조절 효과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할 경우에 뭐가 됩니까? 그냥 연속형 변수 단위 그대로 나오죠. 하지만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생길 뿐이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재밌는 결과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혼란 변수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 부동층을 투입했을 때 대통령 여당이 모형 유의했다가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고 유의하지 않았는데 유의하고 볼까요? 모형 1과 모형 2가 있는데 모형 1에서 여기 변수는 유의했었는데 여기 가서는 유의하지 않죠. 일반적인 거죠. 별표가 하나 뜬 거 보니까 여기는 p-value가 0.05보다 작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변수가 이만큼의 변수만 가지고 분석을 한 거고 모형 2에서는 이 변수가 추가가 됐습니다. 변수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변수가 추가되면 기존 변수의 빗값은 감소합니다. 0에 가까워져요. B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P-value는 어떻게 하냐? P-value는 커지게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그래서 유의했던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는 흔하게 나오는 일입니다. 흔하게 나오는 일이에요.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341에서 310 감소했죠? 6 그다음에 094에서 10 여기 약간 증가했네요.
절대값으로 보는 거예요. 증가했어. 그러나 유의하지 않았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유의하지 않았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하나 697에서 7일로 약간 커졌죠. 6971에서 7일로 약간 커졌어요. 이렇게 약간 커지는 것도 드물 그렇게 매우 드문 일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유의했던 것이 유의하니까 얘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403에서 463으로 좀 꽤 많이 커졌네요. 그런데 유의하지 않았던 것이 유의하게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 자, 여기까지는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이고 납득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질문이 나왔죠? 자, 일반적으로 혼란 변수라는 게 있어요. 교란 변수라고도 하고요. 컴파운딩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어떠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줘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 변수가 여기에 영향을 줘요. 여기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때 이 변수를 컴파운딩 베리어블, 교란 변수 또는 혼란 변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혼란 변수다라고 얘기해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교란 변수하고 통제 변수하고 차이는 뭐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줘요. 어떤 변수가 여기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요 둘 사이에는 관계가 없어요. 독립 변수와 이 변수는 상관이 없어요. 이때는 얘를 뭐라고 하냐? 컨트롤 베리어블. 철자가 틀렸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 통제 변수다라고 얘기합니다. 통제 변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계학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 p-밸류를 보면 이것만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그럼 p-밸류가 0.05 보통 커요. 0.05 커요. 그런데 같이 넣고 분석을 해요. 같이 넣고 분석을 하면 여기 있는 p-밸류가 어떻게 되냐? 아주 작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여기에선 p-밸류가 이렇게 나왔어요. 유의하지 않았죠? 그런데 교란 변수를 넣고 분석을 했더니 p-밸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감소했죠. 매우 많이 감소합니다. 매우 많이 감소했는데 대부분 유의해져요. 이럴 때 이 변수는 혼란 변수입니다. 자, 그럼 통제 변수는 어떻게 되냐? 통제 변수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통제 변수일 때는 요것만 가지고 분석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유의하든 유의하지 않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p-밸류 자체 해보세요. 그런데 통제 변수를 넣고 분석을 하면 p-밸류가 어떠냐? 일반적으로 커져요. 이런 식으로 커져요. 가끔 가다가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거나 작아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작아지는 경우에는 작아지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커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커질 수도 있어요. 매우 크게 커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나오는 이 변수는 통제 변수예요. 통제 변수. 그래서 지금 여기를 따져보면 814, 736 따져보면 중요한 게 유의했던 게 유의하지 않죠. 유의했던 게 유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변수가 들어가면서 p-밸류가 약간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변수 입장에서 얘는 뭐냐? 통제 변수인 거예요. 통제 변수예요. 이게 지금 부동층이라고 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성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통제 변수는 사회인과학적 특성, 데모그래픽 정보들이 많으니까 성별이라고 생각해주면 요 변수 입장에서 이 성별은 뭐가 되느냐? 통제 변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변수 입장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변수가 유의해졌죠. 근데 이게 좀 더 정확하게는 좀 더 확인해야 됩니다. p-밸류가 얼마에서 얼마로 유의해졌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밸류가 여기였는데 이런 식으로 감소했다. 그러면
유의하지 않았던 게 유의해졌죠. 이런 형태로 나온 거예요. 근데 감소하는 폭은 미미하잖아. 이럴 땐 혼란 변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혼란 변수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차이가 굉장히 클 때, 예, 그런 경우 이건 혼란 변수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봐볼까요? 뭐 볼까요? 더미 변수와 통제 변수 이거 한번 볼까요? 사행과학적 정보에서 유의하면 변수들, 자 통제 변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예. 예를 들어서 지역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지역을 통제 변수로 사용한다. 다수준 분석은 안 돼,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미 변수라고 하는 이게 지역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렇게 있죠. 일반적으로 더미 변수는 성별과 같은 변수, 이분형 변수인 경우를 0, 1로 놓는 게 더미 변수로 놓는 거죠. 0으로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더미 변수를 만들 때는 무조건 레퍼런스를 하나 잡으셔야 돼요. 레퍼런스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별 같은 변수 같은 따지면 예를 들어서 남자를 레퍼런스로 잡겠다. 그럼 0하고 1이 되죠. 그러면 성별이라는 변수는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는 원래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이걸 더미 변수로 만들어주면 남자는 0을 주고 여자는 1로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더미 변수는 0, 1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 지역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이라는 변수를 더미 변수로 만들어주면 무조건 레퍼런스 하나 잡은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레퍼런스 잡았다. 그럼 여기가 0이고 1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더미 변수를 만들 때는 어떻게 되냐? 지금 성별이라는 변수는 이거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뿐만 아니라 회귀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미 변수를 만들 때는 이벤트는 1이에요.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이라는 변수를 만들 때는 하나가 레퍼런스면, 자, 성별이 이게 레퍼런스면 얘가 뭐죠? 이벤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을 따지면 1을 레퍼런스로 잡아줬다. 그럼 뭐예요? 이벤트가 있겠죠. 이벤트가 있는데 이벤트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미 변수는 몇 개가 나오냐? 더미 변수는 4개가 나옵니다. 이벤트 개수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미 변수를 얘기할 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수준수 마이너스 1개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준은 집단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별은 집단이 몇 개예요? 2개죠. 남자, 여자. 그래서 더미 변수는 몇 개가 나오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역은 수준이 5개죠. 집단이 5개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5개예요. 그럼 더미 변수가 몇 개가 나오냐? 더미 변수는 4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이렇게 더미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벤트는 1이에요. 이벤트는. 나머지는 전부 뭘로 채워주느냐? 0으로 채우는 거예요. 0으로 채우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어떨까요? 여기가 이벤트죠? 여기가 이벤트죠? 여기는 레퍼런스잖아요? 이벤트가 없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분석을 하면은 어떤 변수를 가지고 얘하고 요 변수가 분석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회계 분석을 하던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하던 분석 결과에 보면 나중에 어떤 형태로 나올 거냐?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회계 분석에서는 TP 나올 거고,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카이저고 P가 나올 거고, 그리고 오주 레이쇼하고 90m.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자, 나중에 해석을 할 때 이거를 가지고 회계 분석으로 해석해 주면 P-밸류가 0.05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뭘까요? 회계 분석에서 더미 변수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이벤트는 레퍼런스보다 y가 b이다. 회기예요. 회기 분석은 이렇게 해석해요. 예를 들어서 종속 변수가 삶의 질이었다. 삶의 질이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벤트는 누구예요? 여자는, 여기 이벤트가 여자잖아요. 여자는 레퍼런스 남자보다 삶의 질이 b이다. 얼마가 돼요? 플러스가 나왔죠? 높다란 얘기예요. 높다. 남자는 여자보다 삶의 질이 높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로지스틱 회계 분석 어떻게 하냐?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이벤트는 레퍼런스보다 y가 발생할 우주는 OR배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종속 변수가 우울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자죠. 여자는 남자보다 우울이 발생할 우주, 우울이 발생할 위험도는 5R이 나올 거예요. 여기 얼마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해석하면 어떨까요? 여자는 남자보다 우울이 발생할 우주는 위험도는 1.237배이다 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역 같은 이런 경우도 해석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나는 유의하지 않고 얘만 유의하죠? 그럼 뭐돼요? 5번 지역은 1번 지역보다 5번 지역은 1번 지역보다 나머지 회계 분석이나 로지스틱 회계 분석처럼 해석하십니다. 삶의 질이 높다. 5번 지역은 1번 지역보다 우울이 발생할 우주가 뭐 3.724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예, 가능합니다. 이미 두 집단만 선택해 통제 변수는 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분석에서 우리가 처음에 잡을 때 레퍼런스 변수를 잡을 때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회계 분석이나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더미 변수를 만들 때도 이걸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종속 변수가 삶의 질이었는데 지역을 이렇게 봤더니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1번 지역이 4번 지역, 5번 지역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얘를 두 개를 뭐 합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5개를 했으면 뒤에도 더미 변수도 몇 개 만들었냐? 더미 변수는 4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사후 분석의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여기를 집단의 수를 새 집단을 만들어 놓고 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질문 하나 볼까요? 요거 재밌네요. 매개 효과 분석 한번 볼까요? 매개 효과를 합니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도 프로세스 매크로 아까 조절 효과 분석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종속 변수가 있는 단순 매개 모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때 종속 변수가
yes, no로 되어 있는 이분양 변수예요. 이분양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변수가 연속형 변수예요. 여기도 연속형이에요. 그냥 프로세스 매크로 돌리시면 됩니다. 돌아갑니다. 프로세스 매크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가 지역과 같은 범주형 변수예요. 프로세스 매크로 돌리면 돌아갑니다. 프로세스 매크로 가능합니다. 이 지역이라는 변수를 뭘로 범주형이라고 옵션을 잡아주고 분석하면 돼요. 가능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얘도 yes, no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죠. 이거는 프로세스 매크로 안 됩니다. 프로세스 매크로 안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독립, 매개, 종속 모두가 0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독립 변수 있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있고 종속 변수가 있는데 여기도 yes, no로 돼 있고 여기도 yes, no로 돼 있고 여기도 yes, no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프로세스 매크로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뭐냐? 이때 얘는 뭘로 하느냐? 바로는 캔으로 하시면 됩니다. 바로는 캔으로 어떻게 합니까? 1단계 똑같아요. 회귀 분석에서 매개효과 바로넷 캔이 하듯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인 자료에도 바로넷 가는 방법 동일하게 합니다. 어떻게 되죠? 1단계 스텝 1 아니 스텝 1이죠? 유의해야 돼요. 그 다음 스텝 2 이게 스텝 2죠? 유의해야 돼요. 그 다음 이게 스텝 3죠? 여기서 뭐가? 얘가 유의하죠. 결론으로 따지면 이게 유의하고 이게 유의하고 얘가 유의하면 매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매개해야 된다. 자, 그럼 볼까요?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 1단계에서 유의했네요. 유의했어요. 자, 2단계에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즉 1단계가 요거 유의했어요. 2단계가 이거 유의했어요. 3단계가 요거죠? 유의했어요. 예, 매개합니다. 매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스텝 2에서 독립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보다 독립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보다 스텝 3에서 보인 독립과 매개의 적용부에서 더 작아야 매개. 요거는 이제 P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여기죠? 이렇게 우리가 바로넨 케니에서 스텝 2의 B값이 스텝 3의 B값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텝 3가 작아져야 돼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일반적으로 작아집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이건 바로넨 케니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질문 또 볼까요? 뭐 볼까요? 빈도 관련 요거 뭐 하는가 볼까요? 보겠습니다. 독립 변수 이런 거. 자, 이벤트가 하나도 없죠. 이벤트 하나도 없죠. 이런 건 분석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딱 봐도 두 변수 이 변수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유무에서 보면은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건 명확합니다. 그러나 분석적으로 분석할 때는 분석이 안 됩니다. 카이스퀘어 테스트는 돼요. 카이스퀘어 테스트는. 그러나 로지스틱 회계 분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볼까요? 오즈비 관련하여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 같네요. 다른 거 보죠. 복합형은 로지스틱 한번 볼까요? 아까 여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복합형은 로지스틱 회계문서. 사스로 이거는 LMS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조절 효과. 자, 아까 말씀드린 종속 변수가 예스노로 된 이분형 변수일 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조절 효과 가능합니다. 프로세스 매크로로 가능한 거예요. 한번 보죠.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조절 변수 셋 다 예스노로 돼 있어요. 예, 셋 다 예스노로 돼 있고 조절 변수 어떤 식으로 그냥 전부 이건 쉬워요. 0, 1로만 입력해서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렇게 놓고 프로세스 매크로로 돌리면 알아서 얘가 인식해서 그대로 해줍니다. 상호작용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프로세스 매크로로 그냥 yes, no를 0, 1로 입력하고 돌리면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냥 바로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이 0.05이면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뭐 볼까요? 변수 팁? 요거 볼까요? 변수가 35개. 많네요. 교차 분석을 했고. 교차 분석에서는 0.094가 나왔는데 로지스틱 웹에서는 0.02로 나왔다.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 지금 이게 35개의 변수가 있고 35개의 변수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후방 제거 방법으로 이용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인데 변수 선택 방법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 교차 분석에서 모두면 됐네요. 35개 변수를 집어넣고 35개 변수로 교차 분석 유의한 변수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교차 분석 유의하지 않더라도 n수가 충분하다면 데이터 수가 충분하다면 35개의 변수 일반적으로 35개를 교차 분석해서 유의한 변수만 가지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잖아요. 그런데 35개 변수 다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n수가 충분히 크다라면 35개 변수면 몇천 명 이상은 나와야 될 거예요. 몇천 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교차 분석 없이 모든 변수 집어넣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스텝와이즈가 없습니다. 스텝와이즈는 회귀 분석에만 있습니다. 그럼 뭐냐? 전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진 선택. 우리가 변수 선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모두 선택, 두 번째가 전진 선택, 세 번째가 후진 제거, 네 번째가 단계 선택, 스텝와이즈죠.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요. 회귀 분석에서는 요 네 가지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요 세 가지만 지원이 됩니다. 세 가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 선택 스텝와이즈라는 것이 없어요. 스텝와이즈라는 것이 없어. 일반적으로 방법은 뭐를 많이 사용하냐면 모두 선택을 사용합니다. 모두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첫 번째, 여기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들, 즉 35개의 변수 중에서 교차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개. 10개를 집어넣고 할 때는 모두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두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나는 변수를 다 넣고 싶어요. 35개를 다 넣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전진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진 선택을 할 때는 n수가 굉장히 커야 돼요. n수가 많이 커야 돼요. 그럴 때는 전진 선택을 해서 변수를 하나씩 유의한 변수 순서대로 영향력 큰 순서대로 넣는 방법이죠. 넣는 방법이에요. 후진 제거는 반대인데 후진 제거는 특수한 목적이 아닐 때는 사용하는데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나온 변수들이 예를 들어서 35개 중에서 여러 연구들을 봤더니 12개의 변수가 의미 있는 변수라고 나왔었어요. 그러면 12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그동안의 선행 연구에 다 나왔겠죠. 나는 이 12개보다도 변수를 더 줄이고 싶어요. 이런 목적일 때는 12개 다 넣고 하나씩 빼는 후진 제거를 사용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35개 중에서 중요한 순으로 찾는 게 목적이다. 즉 연구의 초반이다라고 하면 이런 연구를 누구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수가 중요하고 어떤 변수가 영향을 주는지 모른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또는 회귀 분석엔 단계 선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연구들이 선행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중요한 변수가 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변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줄이고 싶다라고 할 때는 후진 제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도비 검정에서 마치 이거 같습니다.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면 아노바 테이블에 FP 값이 나오고 개수 테이블에 TP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면은 전체 표에서 카이제곱 P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별 편수에서 또 이렇게 나와요.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회귀 분석인 경우 이게 0.05보다 작은 상태에서 이 중에 누군가 0.05보다 작아야 돼요. 로지스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0.05보다 작은 상태에서 이것이 누군가가 0.05보다 작아야 돼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는 0.05보다 커요. 유의하지 않죠. 그런데 이 중에서 얘는 0.05보다 작아요.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변수 따져보면 변수가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귀 분석 따져 아노바 테이블의 P 값은 마치 아노바의 P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노바에서 만약에 학력에 따른 차이를 비교했다. P 밸류가 0.0 작죠? 그럼 뭘 합니까? 사후 분석, 쉐페 사후 분석을 하죠. 쉐페 사후 분석에서 어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아노바의 P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사후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게 유의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유의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게 유의하지 않은데 이게 유의한 경우가 있어요. 마치 뭐냐? 아노바에서는 유의하지 않은데 사후 분석에서 덩칸이라는 방법으로 하면 유의한 경우가 나오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얘도 회귀 분석에서 아노바 테이블 개수도에 따져보면 검정 파워가 얘가 파워가 더 커요. 파워가 이게 더 커요. 그래서 여기 있는 P 밸류보다 일반적으로 듣냐 좀 더 작아요. 파워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P 밸류가 좀 더 크게 나와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 유의하면 얘네들이 유의한 건 반드시 나와요. 근데 반대로 이게 유의하지 않으면 얘가 일반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덩칸에서 이게 가끔 유의하게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유의하지 않은데 얘가 유의한 경우가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이게 유의한 상태에서 얘가 유의해야 돼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유의한 상태에서 개별 P 밸류가 유의하게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이거 볼까요? 정규성? 뭘까요? 한번 볼까요? 종속 변수에는 2분형이고 독립 변수가 30개가 있는데 31명. 인수가 굉장히 작네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기에 N수는 좀 작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을 하면 G파워로 샘플 사이즈 계산하잖아요. 회귀 분석의 샘플 사이즈 계산을 하면 이펙트 사이즈를 미들로 잡고 파워를 이렇게 잡으면 그리고 변수 개수 잡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보통 한 적으면 120 케이스 정도 나와요. 적으면 120 케이스. 회귀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170 케이스 정도 나옵니다. 여기가 파워가 크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얘보다 더 많이 필요해요. 인수가 사실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회귀 분석보다 인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G파워를 계산해주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아니 일반 회귀 분석에서는 이 독립 변수의 개수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종속 독립 변수의 개수는 하나일 때예요. 하나일 때예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도 얼마 나오냐? 이렇게 계산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작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31명이라는 엔수는 굉장히 작은 엔수예요. 작은 엔수이라서 못 돌리냐? 돌릴 수는 있어요. 돌릴 수는 있는데 조금 결과 자체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는 뭐 N수가 3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 보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버리고 개별적으로 그냥 카이스케 테스트 해서 제시하는 거 그 정도가 나을 것 같아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정규성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신 건 이거예요. 원래 종속 변수인 두 그룹을 얘를 독립 변수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얘 변수를 종속 변수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각각 분석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됩니까? t-테스트 가능하죠? t-테스트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뭐 t-테스트 하는 것보다는 이제 카이스케 테스트나 개별적으로 로지스틱 해도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이 정도 할까요? 예, 오늘은 이 정도 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나올 수 있는 큰 질문 형태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과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조금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순서형 로지스틱하고 다항 로지스틱 다음 시간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없으시면 관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 한번 한 거하고 이번 시간 한 거 이 정도까지 해서 나오고요. 나머지 질문들도 많은데 대부분이 다 이제 겹치는 질문들이 상당수 많고 결국 이제 회귀 분석에서 나왔던 여기 보면 보정이라는 것이 나오죠. 보정이라는 것은 이건 통제 변수거든요. 통제 변수인데 통제 변수에 대한 얘기는 회귀 분석했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는 거기서 그냥 살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본 내용하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에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좌에서 마치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순서형 로지스틱하고 다항 로지스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